자, 여러분.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1882년의 어느 늦가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공기 중에는 꽤 서늘한 바람이 훅 불어오고요. 오래된 창고의 삐걱거리는 문틈 사이로 아주 희미한 햇살이 스며드는, 그렇게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어느 날의 풍경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때는 메이지 유신의 거대한 경랑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1882년 늦가을입니다. 장소는 일본 가고시마고요. 상상해보세요. 벚나무 잎이 스산한 바람에 막 흩날리는 풍경을요. 사실 일본의 제도는 완전히 바뀌었고 옛 번이라는 행정구역은 다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여전히 과거 사츠마라는 거대한 이름의 그림자가 아주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와 묵직한 과거가 공존하던 정말 역동적인 시기였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대체 이 거대한 시마즈 가문 저택,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수십 년, 아니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의 기억을 마주하기 위해 지금 두 남자가 낡은 목재문 앞에 딱 섰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역사의 엄청난 미스터리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가고시마의 발견, 관료와 영주입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 두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 명은 옛 사츠마의 중심이자 시마즈 가문의 대표였던 영주 시마즈 사부로였고요. 또 다른 한 명은 훗날 국내 대신까지 오르는 엘리트 관료 와타나베 치아키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이 와타나베의 이력이 진짜 엄청나요. 1869년에 정부에 들어가서 1880년에 가고시마 효령이 되고 나중에는 홋카이도청 장관의 국내 대신까지 오르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메이지 시대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문원들을 엄청나게 모으는 열정적인 수집가이기도 했죠. 이런 거물이 시마즈 가문의 창고에 왔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주 묵직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창고 안은 말 그대로 거대한 타임캡슐이었습니다. 옛 사스마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건너온 화려한 도자기들부터 류큐 왕국이랑 주고받은 교역 문서들, 심지어 임진왜란 때 쓰였던 낡은 갑옷과 깃발들까지 있었습니다. 와타나베는 이 새로운 일본을 제대로 세우려면 이런 과거의 유물들을 통해 역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많은 유물들 사이에서 유독 그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방 안쪽 가장 깊은 곳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어떤 검은 칠 상자였죠. 빼앗긴 조선의 걸작, 잃어버린 이상향.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와타나베는 홀린 듯이 창고의 가장 깊숙한 곳, 그 검은 칠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한자가 아주 희미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몽유도원도. 네, 맞습니다. 이 네 글자를 읽는 순간 와타나베의 눈빛이 그야말로 거세게 힘들렸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수백 년 동안 그 안에 갇혀있던 오래된 먹과 비단의 아련한 향기가 창고 공기 중으로 스르륵 퍼져나갔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가만히 보시죠. 천천히 펼쳐진 이 두루마리에는 안개 낀 신비로운 선과 강, 그리고 흐드러지게 피어난 복숭아꽃이 완벽한 이상향의 모습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조선 전기의 천재화가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다는 전설적인 걸작, 몽유도원도입니다. 정말 숨이 멎을 듯한 웅장함과 왠지 모를 아련함이 동시에 훅 밀려오지 않으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바로 와타나베의 반응입니다. 그는 숨을 헉 하고 삼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존재하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덧붙이죠. 이 그림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꿈입니다. 조선의 이상향, 그리고 사라진 왕자의 세계.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시마즈 사부로 역시 선조들이 조선에서 이 그림을 가져온 이후로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함부로 펼쳐보지 못했다고 조용히 고백합니다. 제국, 꿈, 그리고 예술, 철학적 충돌입니다. 자, 이번 내용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말이죠.
바로 이 낡은 그림 하나를 매개로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나게 철학적인 대화가 오간다는 겁니다. 시마즈 사부로는 당시 메이지 정부가 철도를 깔고 군함을 만들고 공장을 돌리면서 완전 서양식으로 팍팍 근대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결국 꿈을 이루면 안 되는 법이요. 생각해보세요. 차가운 강철과 법전으로 꽉 찬 메이지의 현실, 그리고 안개 낀 산과 복숭아꽃으로 그려진 조선의 꿈. 이 완전히 상반되는 두 세계가 창고의 좁은 공간에서 극명하게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창밖으로는 가고시마만의 서늘한 바람 소리가 막 들려오고 저 멀리 사쿠라지마 화산에서는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런 영화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림을 뚫어지게 보던 왓다나베가 이 얄궂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냅니다. 조선의 왕자는 꿈속에서 도원을 찾았고 사츠마의 무사들은 현실 속에서 그것을 빼앗아왔군요. 와, 정말 한 문장 안에 이 역사의 비극과 묵직함이 다 담겨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대화의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는 시마지의 사부로의 이 한마디에서 터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칼도 영토도 아니오. 사람이 끝내 잊지 못하는 마음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열하게 근대화를 이끌던 최고위 관료, 그리고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영주.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관료니 영주니 하는 사회적 직함은 싹 다 내려놓고 그저 사라진 세계의 덧없는 꿈 앞에 넋을 잃은 두 명의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볼까요? 안견이 그린 안개 낀 선길과 작은 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복숭아꽃 물길 사이를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정신없이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만 달려나가야 하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꿈들을 뒤에 남겨두고 혹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당장의 발전과 경쟁, 칼과 영토가 아니라 시대를 훌쩍 넘어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끝까지 안고 가야 할 마음이란 게 과연 무엇일지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